증여를 했던 시점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,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는 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해두셔야 합니다. 이 증여라는 것을 증여 계약서도 없이 신고도 안 했다면 뭐 차명이랑 이런 이슈,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과세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.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시면서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이때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. 안녕하세요. 돈어리 이하은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박지연 세무사님과 함께 자녀에게 통장 만들어주는 법, 또 어떻게 돈을 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.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, 증여세는 내야 하나요?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세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일 궁금한 거는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공제 금액이란 게 있잖아요. 이거를 초과하지 않으면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. 증여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만약에 현금을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 현금으로 자녀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큰 수익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부모님의 차명계좌로 봐서 차명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큰 금액이 되었을 때 자녀가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은 금액이더라도 증여를 하신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증여 당시에는 비과세 금액을 맞춰서 했는데 그때 깜빡하고 신고를 못했어요. 네. 그런데 이게 좀 가치가 오르면서 그 공제 금액을 초과했다. 네. 그럼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됐을 건데 내는 막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?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증여를 했던 시점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,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는 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해두셔야 합니다.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놀란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아직 신고 안 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게 좋은 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증여세 신고 범위 아니어서 세금이 없다면 어차피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요. 가산세도 늦게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도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는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나오시는 분이라면 또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그러면 부모님 지금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고모, 삼촌 증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증여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줬다 보다는 증여 계약서와 그다음에 증여 이체 내역을 다 준비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만 국세청에 이 자금이 증여받은 돈이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거라는 것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거죠. 방금 말씀하신 그 증여 계약서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. 증여할 때 계약서를 쓰나요? 네, 증여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쌍방의 계약이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증여 자금이 이체된다거나 상품이 이체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 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증여 재산은 어떤 것인지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계약서를 쓰시고 같이 보관하시고 신고할 때 첨부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.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준다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없으니까 자녀의 이제 법정 대리인이 어머니가 수증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좀 거기서 마음적인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계약서를 안 썼어요. 또 막 신고도 안 했어요. 그러면은 이게 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, 나중에?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여라는 것을 증여 계약서도 없이 신고도 안 했다면 뭐 차명이랑 이런 이슈,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과세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증여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증빙 없이 있으시다가 그 자금으로
부동산을 취득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시면서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이때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네,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네. 말씀드리는 거죠. 그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게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할 경우에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? 증여세 신고의 미비라고 하면요. 보통은 현금 증여의 경우는 현금이라는 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네. 경우가 잘 없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납세자와 수증자와 국세청의 평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네.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이런 이슈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네,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감정 평가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네요. 네. 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뭔가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?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는 없고요. 보통은 이제 과소신고한 부분에 네. 대해서 당연히 본세는 내야 되지만 과소신고한 부분에 가산세와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.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계약서도 써야 되고 신고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. 또 이 밖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이 나오게 되면 네. 이 납부 자금은 반드시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. 이제 부모님께서 내지는 조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시고 이 증여세 부분을 이제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자금을 수증자가 냈는지를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 자금은 반드시 수증자의 재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급전이 필요하신 거예요. 막 네. 현금 갑자기 필요하다면 그때 줬던 돈 조금만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조금 돌려받았어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세금 신고가? 많은 분들이 일단은 증여 범위 안에 자녀분에게 증여를 해 두시고 네. 그래서 이제 급하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야 되거나 했을 때 돈이 필요하면 그 자금에서 돈을 꺼내서 사용하시기도 네.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는 이제 현금이 갈 때도 증여고 돌아올 때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세법에서는 부부건 부모와 자식 간이건 다 서로 다른 남이기 때문에 네. 증여가 아닌 작은 거리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정말 빌려주시는 네. 거라면 차라리 좀 차용증을 쓰시고 근거를 남겨두시고 뭐 이자를 지급을 하신다든지 정말 소액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또 금액이 조금 커진다면 네. 차용증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. 왔다 갔다 세금이 여러 번 붙을 수 있으니까 네. 좀 신중하게 결정을 네. 하셨어야겠네요. 네. 네. 그렇군요. 이거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거 뭐 계약서까지 써야 되나 이런 고민하셨을 텐데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증여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. 세무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